왜냐면 하다 보면 엉뚱한 거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일이 막 붙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이거 같이 미팅하다 회의만 막 넘쳐 흘러.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 뒤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하는 결과, 이번 주에 우리의 팀 목표, 그리고 헷갈린다. 그럼 팀의 목표에 월간 목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짤 수 있는 거. 결과를 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간 실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기획하는 거라든지 뭐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KPI 비즈니스 임팩트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터님이 어쨌든 결과, 이 전환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로직 모델처럼 투입, 활동, 산출,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결과는 전환수예요. 근데 우리 결과가 그냥 일어나지 않잖아요. 방금처럼 프로모션 이벤트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이벤트도 여러 개 뭐 3건 만들어야 되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에 지금 활동 지표를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사실 자원이라는 것이 당장의 어떤 결과값이나 돈이 될 수 있고 매출을 일으키는 게 핵심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 관련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과 비용과 생산성, 그러니까 투입 자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있을 때 당연히 뭐 전환수를 뭐 몇백 명을 가져오는 프로모션을 기획할 겁니다. 이러지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주로 하면 기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번 주에 무조건 디자이너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 디자이너가 또 이제 만들어야지 이게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그래도 결과값이 있어야 되니까 전환수 500명을 데려오는 프로모션 페이지를 버전 1을 만들 것이다. 라는 실행 액션을 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버전 1이 데드라인에 넘기지 않게 나올 것인지의 가설을 잡는 거죠. 기존에 전환수 500명을 가져왔던 프로모션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페이지 버전 1을 이번 주에 기획할 거다. 해서 이제 디자이너에게 넘기는 것이 이번 주에 저의 실행입니다. 라고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 임팩트 관점에서 이 하이라키를 내렸을 때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지금 이번 주에 어떤 활동들이 이 지표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내 주간을 쪼개서 연역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될까? 이거고요. 이거를 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될까를 같이 월간의 목표와 나의 지금 이번 주 실행을 엮어가면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하다 보면 엉뚱한 거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일이 막 붙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이거 같이 미팅하다 회의만 막 넘쳐 흘러.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 뒤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하는 결과, 이번 주에 우리의 팀 목표, 그리고 헷갈린다. 그럼 당연히 리더랑 이야기해야 합니다. 해서 나의 지금의 실행이 팀의 목표에 월간 목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짤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실행 반복하면서 나의 주간 업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투두가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엄청 많이 일했는데 내가 야근까지 하면서 일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번아웃 왔다고 합니다. 번아웃 관리해야겠죠? 그러려면 주간 업무 관리, 주간 넘버 5 잘해야겠죠?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가인즈 회원 여러분. 가인즈 캠퍼스 사업대표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전략적으로 주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주간 관리 업무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주간 관리 방법에 있어 주간 넘버 5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 고객들 또 경영자와 리더분들이 주로 하는 고민들이 이런 고민입니다. 이상하게 실행이 안 됩니다. 또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주 회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도 실행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저와 함께하는 경영자분들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리딩하는 리더로서 저도 같은 고민에 공감이 되는데요. 뭐 왜 이렇게 실행력이 약하지? 또 성과가 안 나올까? 또 한편으로는 매번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간 넘버 5를 소개하기 이전에 엔비디아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주간 넘버 5 말하기 전에 그 배경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성과를 내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그 중에 Top 5 Things라는 가장 중요한 5가지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이메일의 소통 방법으로 이제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주간 넘버 5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Top 5 Things의 형식의 이메일이 이제 젠슨 왕이 성과를 낸 소통 방법으로 유명한데요. 이 Top 5 이메일의 소통 방식의 핵심이 4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주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한 줄 요약에 있다. 그러니까 길면 읽지 않기 때문에 멤버들과 소통할 때, 이메일로 소통할 때도 굉장히 짧게 핵심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직원들과 1, 2주에 한 번씩 직접 소통을 하면서 탑5의 이메일을 보낸다. 그 탑5의 이메일 안에는 자신이 지금 업무 중인 거, 또 작업 중인 상위 5가지의 사항과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의 관찰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담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약한 신호를 포착해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경영자들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는 것이 이 이메일 Top 5 Things의 소통 방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60여 명의 임원들과 1, 2주 단위로 각자 5개의 우선순위를 공유합니다. 각자 하는 일에 대한 약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기회나 위협을 이렇게 빠르고 통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이러한 가장 빠르게 소통하고 또 업무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은 언더 100, 우리 중소기업 100인 이하의 조직에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바로 주간 넘버 5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간 넘버 5는요, 대표와 직원이 전략과 실행을 연결하고 또 우선순위를 맞추는 주간 실행 시스템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실행의 고리가 굉장히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한 주간 업무 관리를 빠른 소통과 실행 기반으로 주간 넘버 5, 우선순위 5가지로 개인과 팀과 조직이 같이 공유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법입니다. 주간 넘버 5의 핵심 5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금요일에 실행 결과를 리뷰하고 그리고 다음 주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5가지의 실행을 우선순위에 맞게 피드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투두가 아니라 실행 전략을 고민하고 그 실행에 대한 리뷰와 플랜을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설 사고와 행동 중심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팀과 회사의 핵심 목표를 개인 목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주간 단위의 작은 시도와 실행들로 빠른 고리를 돌리면서 실행과 리뷰들을 해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주간 넘버 5의 핵심 5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례는 디테일하게 또 다시 나누겠지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간 넘버 5 방금 핵심 5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기존에는 내가 투두로서 SNS 마케팅팀의 예시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제가 SNS 게시물 주 3회 업로드 이렇게 작성했던 것을 만약에 주간 넘버 5 가설을 중심으로 행동을 중심으로 바꾸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고객은 제품의 정보보다 사용 후기 이미지를 넣으면 좋아요 수가 2배 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자 후기 기반의 카드뉴스 3종을 기획해서 SNS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월간 아티클 글 한 건 작성이라고 했으면 아티클 내 콜투 액션, 클릭 유도 버튼의 위치를 이전 포스팅 대비 다른 곳에 두면 클릭률을 2% 향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콜투 액션의 상단 버튼을 삽입해서 한 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투두, 단순히 할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겠다가 이 주간 넘버 5의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샘플을 보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과를 만드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단순 할 일과 또 주간 넘버 5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단순한 투두와 주간 넘버 5, 실행 전략을 가진 주간 넘버 5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관점, 초점인데요. 오늘 이번 주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투두라면 주간 넘버 5는 이번 주 비즈니스 임팩트, 그러니까 KPI나 OKR의 결과를 연결시킨 실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 방식도 단순 투두는 각자의 할 일을 적고 그대로 진행하지만 주간 넘버 5는 실행, 리뷰, 가설의 수정을 반복합니다. 업무나 혹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간 넘버 5는 점진적인 성장, 그리고 가설을 통해서 오히려 지식을 발견하고 팀원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순 투두를 작성시키고 보고하게 하고 있다면 경영자나 리더로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다 챙겨야 하나? 근데 만약에 주간 넘버 5가 아니더라도 이런 가설을 중심으로 실행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팀이 스스로 굴러가고 역시 내가 챙기지 않아도 잘하고 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비즈니스 임팩트를 기준으로 5가지를 선정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데요. 5가지를 단순 투두로 나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핵심은 모든 업무를 다 한다가 아니라 가장 임팩트 있는 큰 5가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과제를 선정할 때 KPI나 OKR가 직결되는가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개인 단위로서, 팀 단위로서, 조직 단위로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실행인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간 넘버 5에 있어서의 실행 방식 중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핵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설 전략 사고이고요. 두 번째는 실행입니다. 세 번째는 리뷰입니다. 이 주간 넘버 5에서는 주간 단위의 실행을 가설, 실행, 리뷰와 피드백을 계속 반복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인데요. 가설의 경우는 단순히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실행은 매주 정한 5가지를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고요. 리뷰는 피드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와 과정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 개선할 포인트를 찾아서 다시 다음 주의 우선순위에 맞게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의 고리를 가지고 매주 주간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 고리를 일주일로 짧게 가져가시면서 가설 검증을 빠르게 하는 것이 조직의 실력이 되고 조직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질문들 중에 그럼 가설은 어떻게 세우냐? 단순히 뭐 하겠다가 아니라 A 하면 B가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잡고 그 실행을 관리하는 것이 주간 넘버 5인데요. 제가 가설 세우는 간단한 예시와 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법을 좀 가져왔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는요, 가설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설은 실행과 기대하는 결과를 갖는 것이 가설의 구조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기대하는 결과를 두고 일단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도 실행, 뭐 하면, A 하면 기대 결과 B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샘플을 보셔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지 않는 것이 그 기대하는 결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지? 알람을 듣고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이제 시도해 볼 것들을 넣는 거죠. 그 예시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화장실 문 앞에 둔다 라는 예시를 두고 기대하는 결과는 아침에 알람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려면 이제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두면 내가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실행에 대한 가설을 두고 기대하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설 구조에 있어서의 핵심은 여러 가지의 가설 중에서도 어떤 가설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검증된 거야? 이거 데이터로 확인했어? 이거 확실해? 이렇게 리더가 그 검증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게 되면 사실 이 가설을 실행하는 것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것을 관찰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에 소스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인된 거야? 안 된 거야? 라는 이 확인과 검증을 굉장히 두껍게 다루면 사실 가설을 잡는 거와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가설 고리를 짧게 잡아야 하고 작고 빠르게 시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더백 조직일수록 비용과 시간에 대한 제약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빠르게 베타 버전으로 움직여야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고리를 짧게 가져가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리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고 리뷰하고 이 세 가지의 로직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세 가지의 로직 중에서 이것을 주간으로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가 주간 넘버 5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까 그 마케팅 팀의 샘플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실행 방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설, 실행, 리뷰. 근데 이제 어떤 우선순위 5가지를 잡을 때 가설과 실행을 같이 붙여서 그리고 금요일에 리뷰를 하는 건데요. 금요일에 내가 실행한 것의 이전의 실행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선순위를 잡아서 또 다음 주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짜는 건데 아까 to-do는 단순히 할 일을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NS 게시물을 주 3회 업로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to-do인데요. 만약에 주간 넘버 5의 어떤 가설과 실행 전략의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고객은 제품 정보보다 사용 후기 이미지를 넣으면 이번 주에 좋아요 수가 100개 받을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이번 주에 실제 구매자 후기를 기반으로 카드뉴스 SNS 3종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주간 넘버 5의 실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